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질문을 품고 삽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죽음은 오랫동안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미지의 문턱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종교적 지혜와 수많은 영적 체험자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영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 세상에서 영혼은 무엇을 하며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인데 묘하게 낯설지 않은 기분, 혹은 특정한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체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 감각들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런데 과연 이 말은 단순한 감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는 우리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깊은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물음의 핵심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생 인연이란 무엇인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단 한 번의 생애만을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치며 성장하고 진화한다는 관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그리고 많은 영적 전통들은 이것을 윤회라고 부릅니다. 영혼은 죽음 이후 일정한 시간을 사후세계에서 보내다가 다시 새로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생애의 여정 속에서 특정한 영혼들은 서로 깊이 연결된 채 함께 여러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 인연의 본질입니다. 전생 인연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기억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이번 생에서 경험한 것들을 기억하지만 전생의 기억은 뇌가 아닌 영혼의 차원에 새겨집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영적 감정의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장면은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 관계 속에서 느꼈던 감정의 진동, 사랑이었든 상처였든 깊은 유대였든 그 감정의 흔적은 영혼 안에 고스란히 새겨진 채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서 이유 없이 편안함을 느끼거나 반대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번 생의 첫 만남이 아니라 영혼이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감정의 기억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임사체험 연구자들과 전생 회상 사례들을 분석한 학자들에 따르면 전생 인연은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사후세계에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중요한 배움을 줄 영혼들과 미리 약속을 맺는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로, 연인으로 혹은 평생의 친구로 다시 만나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번 생에서 의식적으로 기억되지는 않지만 그 만남의 순간에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공명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순간 느끼는 그 묘한 친숙함과 끌림이 바로 그 오래된 약속이 되살아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이 전생 인연의 개념을 전혀 다른 언어로 풀어낸 위대한 사상가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융은 전생이나 윤회를 직접적으로 주장한 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층 심리학은 전생 인연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융 심리학의 핵심에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란 개인이 태어나서 경험하고 학습한 것들의 저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가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에 걸쳐 공유해온 근원적인 심리 구조입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는 개인의 경험을 초월한 거대한 심리적 유산이 존재하며 이 유산 속에는 보편적인 상징들과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다고 융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 보편적 상징들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형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어머니의 원형, 영웅의 원형, 현자의 원형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특정 문화나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류 공통의 심리적 패턴입니다. 융은 우리가 꿈속에서 만나거나 신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견하는 이 원형적 인물들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 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실제하는 구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융의 관점에서 전생인연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융에 따르면 우리가 특정한 사람과 처음 만나는 순간 느끼는 강렬한 공명과 끌림은 집단, 무의식 속에 저장된 원형적 패턴이 활성화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떤 원형적 이미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 우리의 무의식은 강렬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원형의 재현입니다. 특히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통해 이 현상을 더욱 깊이 설명했습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적 원형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적 원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첫눈에 깊은 끌림을 느끼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던 이 원형적 이미지를 완벽하게 깨워내기 때문입니다. 전생 인연이라고 느끼는 그 강렬한 감각은 융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내 안에 가장 깊은 원형이 마침내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거울을 발견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의 이 통찰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전생 인연이라고 느끼는 그 감각은 단순한 착각이나 낭만적인 환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의식을 훨씬 뛰어넘는 깊은 심리적 실제가 표면으로 떠오르는 순간이며 영혼이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 전통이 그것을 전생의 기억이라고 부르든 융의 심리학이 그것을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 재현되는 현상이라고 부르든 두 관점이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 하나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훨씬 넓으며 훨씬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생 인연이라는 개념을 영적 전통의 시각과 칼 융의 심층 심리학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탐구한 학자는 융만이 아닙니다. 20세기 후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의식 깊은 곳을 탐험하며 놀라운 발견을 한 또 한 명의 위대한 연구자가 있습니다. 바로 체코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의식 연구의 선구자 스탠리슬라프 그로프입니다. 그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연구는 전생, 기억이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로프는 처음에는 지극히 정통적인 정신과 의사로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변성 상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는 기존의 심리학이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놀라운 현상들과 반복적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깊은 의식의 변성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신이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역사적 사실들을 상세히 묘사하거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먼 나라의 풍경과 언어를 생생하게 재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혀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살아간 누군가의 삶을 마치 직접 체험하듯 경험했으며 그 체험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로프는 이 현상들을 단순한 환각이나 상상력의 산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천 건에 달하는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며 하나의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대하며 개인의 생애를 훨씬 초월하는 차원까지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생의 기억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그 광대한 의식의 심층에 저장된 정보들이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표면으로 떠오르는 현상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특히 그로프가 강조한 것은 이 전생 기억들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 기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심층 무의식이 사용하는 상징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심층 무의식은 우리가 일상적인 의식 상태에서는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감정적 진실들을 전생의 이야기라는 상징적 형식을 빌려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나 집착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 같은 감정들이 전생 기억의 형태로 펼쳐질 때 비로소 그 뿌리가 드러나고 치유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로프에게 있어 전생 기억은 과거를 증명하는 증거이기 이전에 현재의 영혼이 치유와 성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심층 무의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로프의 이 통찰은 곧바로 전생 인연이라는 개념과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의 패턴들, 이유를 알 수 없는 강렬한 집착이나 두려움, 혹은 도저히 놓아버릴 수 없는 애틋함. 이것들은 단순히 이번 생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감정의 에너지가 다시 이 생에서 기회를 찾아 올라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 인연을 미해결 감정의 되돌이표로 이해하는 관점의 핵심입니다. 음악에서 되돌이표란 특정 구간을 다시 반복하라는 기호입니다. 전생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영혼은 어떤 관계 속에서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거나 용서하지 못했거나 혹은 깊은 상처를 남긴 채 생을 마감했을 때 그 감정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다음 생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완의 감정은 반드시 다시 완성될 기회를 찾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전생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관계입니다. 영혼은 이전 생에서 끝내지 못한 감정의 이야기를 이번 생에서 다시 펼치며 마침내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해소하려 합니다.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삶에서 만나는 중요한 인연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관계, 혹은 만나자마자 깊은 편안함과 유대를 느끼는 관계. 이것들은 이번 생에서 처음 시작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영혼은 수많은 생을 거치며 특정한 영혼들과 함께 하나의 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관계는 그 긴 이야기의 어느 한 챕터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로프의 연구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전생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관계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완성하지 못한 것을 이번 생에서 마침내 완성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번 생에서 용서를 배우고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번 생에서 온전히 사랑하며 깊은 상처를 남겼다면 이번 생에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 이것이 미해결 감정의 되돌이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전생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스스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위에 놓인 가장 소중하고 필수적인 만남입니다. 스탠리슬라프 그로프의 연구가 전생 기억을 심층 무의식의 상징 언어로 바라보았다면 프로이트 이후의 현대 심리학은 이 현상을 또 다른 방향에서 조명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억압된 기억과 감정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낸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억눌린 감정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반복적인 행동 패턴과 관계의 문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이트 자신은 전생이나 윤회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의 이론은 역설적으로 전생 인연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 이후의 심리학자들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어떤 내담자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성장 과정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뿌리 깊은 감정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이 탐색해도 이번 생의 경험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두려움, 죄책감, 집착 혹은 강렬한 그리움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전이된 감정, 즉 이번 생을 넘어선 차원에서 건너온 심리적 흔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을 심리적 환생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심리적 환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이 이전 생에서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감정의 에너지가 이번 생의 심리, 구조 안으로 그대로 이어져 들어온다는 개념입니다. 마치 한 세대의 트라우마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세대 간 전이 현상처럼 영혼의 미해결 감정은 생을 넘어 전달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원인 불명의 공황 장애, 특정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반응,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의 패턴들이 이 심리적 환생의 흔적일 수 있다고 일부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전생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강렬한 감정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심리적 환생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무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오래된 감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적 전통과 심층 심리학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관점들이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생 인연으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는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선 깊은 심리적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전생 인연의 세 가지 심리적 작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용은 즉각적인 공명입니다. 전생 인연으로 연결된 두 영혼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는 순간
의식적인 판단이 개입하기도 전에 내면 깊은 곳에서 강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끌림과는 다릅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무언가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깊고 고요한 인식의 감각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현상은 무의식 속에 저장된 오래된 감정의 패턴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 순간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영혼은 기억하지 못해도 무의식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무의식의 기억이 만남의 순간에 즉각적인 공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용은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입니다. 전생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특정한 감정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유를 알 수 없는 강렬한 감정들이 올라오고 때로는 현재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큼 과도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번 생에서 형성된 감정만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층에 새겨진 오래된 감정의 흔적들이 함께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로프의 표현을 빌리자면 심층 무의식이 이 관계를 통해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미해결의 감정들을 마침내 꺼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 감정들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고통이 치유의 시작점이 됩니다. 세 번째 작용은 성장을 위한 거울 효과입니다. 전생 인연으로 만나는 사람은 내가 아직 직면하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독 강하게 반응하는 부분, 견딜 수 없이 불편한 부분, 혹은 도저히 놓아버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이번 생에서 반드시 마주하고 성장해야 할 과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생 인연은 단순히 다시 만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미완의 과제를 완성해 나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전생 인연이 이번 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앞서 우리는 전생 인연이 미해결 감정의 되돌이표이며 심리적 환생의 흔적이자 영혼의 거울 효과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꿰뚫는 더 깊은 관점이 있습니다. 전생 인연은 단순히 과거에 묶여있는 인연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성장을 위해 영혼 스스로가 선택하고 맺은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심리학이 전생 인연을 바라보는 가장 핵심적인 시각입니다. 마이클 뉴턴 박사를 비롯한 4, 5세계 연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영혼은 새로운 생을 시작하기 전 4, 5세계에서 깊은 숙고와 준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이번 생에서 이루어야 할 성장의 과제를 설정하고 그 과제를 함께 수행할 동반자 영혼들과 미리 약속을 맺습니다. 이 약속을 영혼의 심리학에서는 성장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성장 계약은 단순히 다시 만나기로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지, 어떤 시련과 사랑을 통해 함께 성장할 것인지를 영혼의 차원에서 미리 합의하는 깊은 계약입니다.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삶에서 만나는 중요한 인연들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깊은 상처를 준 사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도 어쩌면 영혼의 차원에서 우리와 함께 성장 계약을 맺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관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 영혼이 기꺼이 어려운 역할을 자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 계약의 관점은 우리가 인연을 원망이 아닌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지혜를 제공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는 언제나 우리 영혼의 성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관점은 현대 과학과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매우 흥미로운 시각입니다. 전생 인연을 기억의 차원이 아닌 진동의 공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대 양자 물리학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각각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물질도, 빛도, 그리고 인간의 의식도 모두 특정한 진동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과 영성 연구의 영역에서는 이 개념을 인간 영혼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영혼은 자신만의 고유한 의식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생을 거치며 쌓아온 경험과 감정과 성장의 흔적들이 그 진동수 안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전생 인연으로 연결된 두 영혼은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서로의 진동수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는 순간 뇌가 기억을 떠올리기도 전에, 의식이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영혼의 진동수가 먼저 반응합니다.
마치 같은 주파수로 설정된 두 개의 악기가 하나가 울리면 다른 하나도 저절로 공명하듯 전생 인연으로 연결된 영혼들은 만남의 순간 서로의 깊은 내면에서 즉각적인 공명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첫 만남에서 느끼는 묘한 친숙함과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은 바로 이 영혼의 진동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입니다. 이 과학적이고 심리적인 융합 시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전생 인연은 머릿속에 저장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영혼의 진동수 안에 새겨진 살아있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생을 넘어 언제나 공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느끼는 그 깊은 울림, 그것은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영혼을 알아보는 이 우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생 인연이라는 개념을 영적, 심리학적, 그리고 과학적 시각에서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탐구가 우리의 실제 삶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치유입니다. 전생 인연을 단순히 흥미로운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이해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관계와 감정을 치유하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 치유의 관점에서 전생 인연을 이해하는 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치유는 언제나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독 강렬하고 반복적인 감정 반응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단순히 상대방의 문제나 나의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패턴은 왜 이토록 반복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우리는 의식의 표면 아래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이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바라봄 안에서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영혼의 기억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영혼 깊은 곳에 미해결 감정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과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상처, 풀리지 않은 원망, 말하지 못한 사랑, 끝내 전하지 못한 용서. 이것들은 이번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감정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수용의 단계는 그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 감정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는 과정입니다. 전생 인연으로 연결된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이 클수록 그 안에 담긴 영혼의 오랜 갈망도 그만큼 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수용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완성입니다. 치유의 마지막 단계는 이번 생에서 그 미완의 감정을 마침내 완성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다면 용서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표현하는 것, 관계를 놓아버리지 못했다면 아름답게 놓아주는 것. 이 완성의 과정은 반드시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화해나 재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혼자 이루어지는 완성이 더 깊고 진정한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의 여정이 마침내 온전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완성의 순간, 전생 인연이 이번 생에 주어진 이유가 비로소 온전히 실현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전생 인연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긴 여정을 통해 수많은 관점에서 이 물음을 탐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탐구의 끝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진실이 빛나고 있습니다. 전생 인연은 미완성된 사랑을 완성하려는 영혼의 여정입니다. 영혼은 수많은 생을 거치며 사랑하고 상처받고 용서하고 성장합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어떤 사랑은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채 끝나고 어떤 용서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 미완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전생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그 완성의 기회를 선물하기 위해 찾아온 존재들입니다. 이 진실을 가슴에 품고 우리 삶의 인연들을 다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혹은 이해하기 힘든 관계로 얽혀있는 누군가. 그들은 모두 오랜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난 영혼의 동반자들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들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사랑과 용서 한마디가
어쩌면 수많은 생에 걸쳐 기다려온 그 완성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전생 인연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완성되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